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듀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신대운입니다. 이번에 34회 민법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년 시험에 비해서 꽤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평가하자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한 8문제에서부터 9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상당히 풀기 어려운 상급 문제 중에서도 약 그 위에 있는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그 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좀 쉽게 찍히는 지문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답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설보다는 정답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보시게 되면 연결이 잘못된 것 했죠? 자, 여기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청구권, 비용 상환청구권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형성권이었잖아요. 하지만 비용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자, 다음 42번입니다. 42번 같은 경우에는 대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때는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그런데 그 지문에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라고 했죠. 상대방 병이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없죠. 그런데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대리권 남용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4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것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도요. 만약에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다음 44번에 복대리 문제가 나와 있고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정답 4번입니다. 4번 지문에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라고 했죠. 가장 대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분양 성공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명시적 승낙이 없는 이상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죠.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란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45번에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 여러분들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요. 통정 허위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먼저 기업번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에는 우리가 평소 많이 봤죠.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니은번과 디귿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같은 경우 있죠. 니은번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가장 채무를 보증했다. 가장 이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했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약 인수라고 했죠. 그럼 계약을 인수받았으면 이건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전 사람 지위를 이어받은 거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 자, 다음 46번 무권 대리 문제 나왔죠? 자,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본인이 제3자와 매매를 했고 제3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 유학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47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번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죠. 하지만 니은번에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니까 태아를 피해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이건 특별히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47번 정답 4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등장을 했던 지문이라 여러분이 살짝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48번 같은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 다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 정답 2번인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히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깨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에 기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었죠. 그래서 이게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49번에 법률행위 부관, 즉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여긴 정답 1번입니다.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 이거를 불법 조건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거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행위와 조건은 하나로 보고 있죠. 일체성의 문제. 따라서 전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지문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만 무효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음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에서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 골라라 라고 했죠. 자, 일단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요. 무효행위 추인 물어봤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문에 알고 추인하면 추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기억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무권리자가 처분했답니다.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권리자가 알고 추인하게 되면 추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무권리자에서 본인은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무권리자 추인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소급표가 있다.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는 것처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했을 경우에 소급표가 있다. 따라서 기억번 맞는 지문, 니은번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된 판례인데 이걸 왜 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채무자가 승낙을 했대요.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요. 양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승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양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이 승낙시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했죠. 승낙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급하는 게 아니라 승낙을 했으면 승낙시로부터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에 승낙시로부터 발생한다. 즉 소급표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50번 문제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관계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여기는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냐면 피로비 물어봤죠? 203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2번 지문에 악의 점유자일지라도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52번에 보니까 합유가 나와 있네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공유를 물어보는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합유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좀 당황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합에서 좀 중요했던 내용들이 그나마 정답으로 나왔네요. 정답 3번.
공유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지만 합유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3번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승계한다 틀렸죠. 합유 같은 경우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 5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관련해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매수인이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그 지문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매수한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권리행사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 3번. 다음 54번 물권억 청구권 나와 있고 틀린 것 찾으라고 했고 여기 정답 1번이죠. 저당권자 같은 경우 항상 강조했지만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권이 없죠.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특징이 꽤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쉬운 문제들이 좀 끼어 있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5번에 보니까 점수도시효 나와 있고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정답 2번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모두 등기가 무효, 키워드는 무효죠. 무효 등기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56번입니다. 187조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될 거냐 관련해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기 정답 4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화해조서 이 자체가 합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등기를 한다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로 보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57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정답 3번을 보시게 되면요.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가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고쳐줘야 되겠죠. 올바르게 고쳐주는 걸 뭐라 부르죠? 경정등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경정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58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죠. 2번에 보니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 미쳐야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정답 2번이고요. 다음 59번입니다. 59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이 설정됐다. 자, 지상권에 관한 문제. 옳은 거 다 골라라라고 했는데 일단 정답 5번입니다. 다 옳은 지문인데 기억번. 기억번에 보니까 자, 건물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상권하고 건물은 별개잖아요. 따라서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지문에 건물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다음 디귿번에 키워드는 3년이죠. 우리가 2년분 이상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3년분 연체했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60번입니다.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물어봤죠. 자, 여기는 정답 4번이죠. 4번 지문의 키워드는 불법 점유자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역권에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요. 사용권이 있는 사람들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였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61번. 자,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이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는데요. 기억번 지문만 볼까요?
기업번 지문의 키워드는 채권 전부 변제. 그럼 여러분, 저당권은 왜 존재하는 거냐면 저당권은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담보물권이란 거는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주와 종은 운명을 함께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래서 기업번 지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Y 건물이 소실됐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냐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을 했죠. 무슨 문제가 되냐면 물상대위에 관한 내용이 되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입니다.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이죠. 그럼 주와 종 운명을 함께하는 거니까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전부 맞는 질문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62번에 보니까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4번 질문에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라고 했죠. 그럼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려면 어느 범위까지 변제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액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말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63번에 유치권 틀린 건 물어봤죠?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유치권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64번에 보니까 저당권에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죠? 자, 여기 정답 4번이죠. 4번은 뭘 물어봤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 지문의 키워드는 나대지가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죠. 그런데 나대지잖아요. 나대지 나오면 바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당시 토지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지는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다음 65번에 환매 물어봤고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환매권은 여러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일신 전속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양도할 수 없는데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66번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가 나와 있네요. 틀린 거 물어봤죠? 정답 3번이죠. 자, 을이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약 관계가 해제가 됐어요. 원상회복 문제가 나오죠. 원상회복은 요약자, 낙약자, 당사자 간에 해결돼야 되는 거죠.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67번. 갑과 을이 갑소 액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갑소유 부동산이 있고요. 둘이 만나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의무, 그리고 이 을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 간에 이제 대가 관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오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 불행의 문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
그래서 기업번 같은 경우에 갑의 채무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키워드는 쌍방 귀책 사유 없다.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이잖아요. 그럼 결국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는 면제가 되죠. 을에게도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금 부당이득의 반환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왜냐하면 결국 갑이 을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는 이 갑이 대금을 갖고 있으면 이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 지문은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 키워드는 을의 귀책 사유. 채권자 귀책 사유 때문에 불능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자가 위험부담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을은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 상대로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문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다음 디귿번입니다. 을의 수령 지체 중 쌍방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다. 이것도 이 채권자 위험부담의 문제. 따라서 갑은 을 상대로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68번 문제. 자, 68번 같은 경우 이제 매매에서 과실취득권 관련해서요. 자, 옳은 걸 다 골라라라고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정답 5번입니다. 자, 먼저 기업번 볼까요? 기업번에 보니까 키워드는 대금을 완납을 했다. 그럼 여러분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다 완납을 했으니까 매도인이 이자를 취득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귀속한다. 맞죠? 그래서 기업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다음 니은번입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 지문입니다. 자, 디귿번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서원이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 인정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자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다음 69번입니다. 69번에 보니까 일방예약 관련해서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여기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니까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가하기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 기간이 도가됐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기간이 경과됐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이건 이제 제척기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예약 완결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 지문에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 70번입니다. 70번에 보니까 매매 틀린 건 물어봤죠. 자, 이게 정답 4번이죠. 4번 지문에 뭘 물어봤냐면 계약 비용 물어봤죠. 계약 비용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 균분 부담하죠. 그래서 매수인 전부 틀렸습니다. 자, 다음 71번. 71번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지급됐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약금에 기한 해제, 우리가 공부했던 해약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다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기업번 지문의 키워드는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여러분 계약금에 기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죠. 따라서 기업번 맞는 지문. 다음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 지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니은번 지문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럼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이미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디귿번 지문입니다. 디귿번 지문의 키워드는 중도금을 1억 원 지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도금이 2억인데요. 1억 원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그럼 일부 지급도 이행의 착수로 받죠. 따라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할 수 없죠. 따라서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번하고 5번에서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72번에 임대차에서 틀린 건 물어봤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지문의 키워드는 묵시갱신이 되겠습니다. 묵시갱신. 자, 묵시갱신이 됐을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정답이 될 만한 지문은 아닌데 지금 정답이 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73번입니다. 73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정답 3번이죠.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인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 토지 외에도 건물이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 임대인 소유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전부를 다 청구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3번 지문에 틀린 내용이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전체 이 부분이 틀렸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74번에 법정 해제 관련해서 옳은 걸 다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옳은 걸 다 골라라. 자, 여기는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먼저 기업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계약을 해제했으면 그 계약은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계약상 이행을 청구한다. 여러분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청구하겠죠. 그런데 이미 계약이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에 보시게 되면 계약 해제, 우리가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문제가 나오죠. 자,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해서 그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그래서 해제와 관련해서 이 지연손해금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입니다. 과실상계. 여러분 과실상계라는 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과실상계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좀 맞기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 75번입니다. 집합건물법 나와 있고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긴 정답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용 부분이라든지 대지 사용권이라는 거는 전유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리처분할 수 없죠. 따라서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대지 사용권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될 수 있다. 틀렸죠. 분리처분할 수 없죠. 일체성의 문제. 그래서 75번 정답 5번. 다음 76번에 가담법 문제.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걸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 차용금 채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3번인데 3번에 일단 차용금 채무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폭행일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는 1억인데 담보조로 2억 부동산에 대해서 잡아두고 있다. 만약에 1억 대신에 2억짜리 물건 가져가면 폭행이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도 통과됐고, 그리고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가담법 적용되는 거니까 거기에 가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래서 모든 요건이 충족됐죠. 차용금 채무, 그 다음에 폭행이, 그리고 가등기.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77번 문제. 아마 이런 문제 패턴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도 나온 적 없고 다른 자격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던 문제였는데요. 자,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모두 골라라. 여기는 정답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니은번인데요. 명의신탁된 부동산,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겠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문제. 자, 78번 문제를 봤더니 그 지문에 주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문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물어봤는데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은 뭘 물어봤냐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하고 최우선 면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잖아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문의 키워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게 키워드,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다음 79번. 79번도 꽤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일단 상가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 금액이 9억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문에 보증금 10억이라 했죠. 그래서 10억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초과됐을지라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더 꽉 거예요. 법원의 판례를 이제 응용시킨 건데 이 지문의 키워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원래 초과했을지라도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답 1번입니다. 기업번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디귿번의 계약갱신 요건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원래는 초과됐을지라도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80번 문제. 8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 문제가 나와 있죠. 명의신탁 문제. 80번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됐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게 되면 이게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정답이 2번이거든요. 자, 2번 지문이 왜 틀린 거냐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등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무효, 이등기도 무효 등기. 그럼 결국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정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이 갑이 을 명의의 무효 등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방해죄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즉 물권호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4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많이 당황했을 문제들 때문에 좀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험은 어렵게 봤을지라도 점수가 또 잘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